맹자 사상의 핵심, 인간 본성의 선함과 민본주의. 맹자는 육아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가로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창하며 도덕적 리더십과 민본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을 체계화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유학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맹자의 사상은 개인의 도덕적 성찰과 수양을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루고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실현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인간에 대한 낙관적 믿음과 삶의 근본 가치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맹자의 철학은 인간 본성의 선함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인간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네 가지 본성을 사단이라 정의했다. 그는 이 사단이 확장되면 각각 인, 위, 예, 지 덕목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환경이나 교육의 부재로 인해 그 본성이 흐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과 사회적 환경은 인간 본성의 선함을 유지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도덕적 가능성을 믿고 이를 실현하는 데 힘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맹자는 도덕적 수양을 통해 인간 본성을 완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천부적인 선함은 노력을 통해 더욱 빛날 수 있다. 고 보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자는 특히 자아 성찰과 자기 수양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에도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맹자는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군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군자는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군자는 하늘을 경외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존재다 라고 하며 도덕적 성숙이 곧 천명을 따르는 길임을 설파했다. 맹자의 정치 사상은 민본주의와 왕도 정치로 요약된다. 민본주의란 백성을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보고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맹자는 백성은 국가의 뿌리다 라고 하며 국가의 주인은 군주가 아니라 백성임을 강조했다. 그는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군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보았다. 맹자는 정치가 백성을 위하지 않고 착취하거나 억압한다면 군주는 폐위되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맹자가 제시한 왕도 정치는 군주가 도덕적 본보기를 보이며 백성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이상적 정치 체제를 뜻한다. 이는 강압적 통치와 처벌 중심의 패도 정치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이다. 맹자는 백성은 물과 같아서 군주를 떠받들 수도 있지만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고 경고하며 군주는 백성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복지를 우선시해야만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맹자는 민본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을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는 백성의 생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맹자는 이를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라는 말로 표현했다. 즉,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과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맹자는 특히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이 발전하면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사회 질서와 도덕적 분위기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토지 균분제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상적인 경제체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맹자는 공자의 천명 사상을 계승하며 천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인간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그는 하늘이 인간에게 준 본성은 선함이다 라고 보며 인간은 천명을 따르는 삶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맹자는 천명을 실현하는 길이 개인의 도덕적 완성에서 시작해 가정과 사회, 국가의 조화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보았다. 맹자는 군주와 백성 모두 천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인간과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삶이라고 주장했다. 맹자의 사상은 인간 내면의 선함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는 삶을 도구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도덕적 완성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공자의 인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 본성의 선함과 그 발현을 강조한다. 맹자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선함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맹자는 삶의 궁극적 가치를 도덕적 성찰과 사회적 책임에서 찾았다.
그는 삶을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으며 자신과 타인의 도덕적 완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맹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인간성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현대사회에 실질적인 교훈을 준다. 맹자의 사상은 개인의 도덕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조화롭게 통합하며 인간과 사회의 선한 가능성을 믿는 철학이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으로 머무르지 않고 현대사회에서도 도덕적 리더십과 인간 중심의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 맹자는 공자의 유교 이념을 계승 발전시킨 정통 후계자로 공자 다음에 아성으로 불린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선설을 주장했고 새로운 왕도 사상을 제시했으며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임을 주장하여 군주 역시 백성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을 펼친 인물이기도 하다. 맹자는 기원전 372년 노나라 산동 성부군에서 태어났다. 그의 일생은 공자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 역시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아래서 어렵게 자랐으며 후에 천하를 주유했다. 맹자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역시 어머니이다. 어린 아들의 교육을 위해 묘지, 시장, 학교 부근으로 3번이나 이사를 한 어머니의 교육열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일화로 전해 내려온다. 결국 맹자는 학교 근처의 면학 분위기에 젖어 일찍부터 학문에 힘을 쓸 수 있었다. 또한 맹자가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학업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자 맹자의 어머니는 짜고 있던 배를 단칼에 찢어 학문을 그만두는 것이 이와 같다며 학업 정진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도 했다. 이 이야기 역시 맹모단기라는 고사성어로 지금까지 전해진다. 맹자에게 이러한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아는 유학의 기틀도 세워지지 못했을지 모른다. 젊은 시절 맹자는 공자의 손자이며 중용의 저자인 자사의 문화에서 공부하며 공자의 사상을 정통으로 이어받을 수 있었다. 그는 한때 제나라에서 관직에 있었으나 곧 그만두고 전국시대에 돌입한 당대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인정과 왕도 정치를 설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자백가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상이 난립하고 특히 법가와 종행가가 득세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의 주장은 권세가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고 그는 결국 기원전 312년 59세의 나이로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 양성 및 저술 활동에 몰두했다. 맹자의 사상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 성선설이다. 일찍이 맹자도 성은상근하고 습은상원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본래의 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래의 성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맹자는 이 사상을 조금 더 발전시켜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인의 예의지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측은 애마음 혹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마음이며 의는 불해불선을 부끄러워하는 의로운 수호의 마음, 얘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양의 마음, 그리고 지는 선악시비를 판단하는 시비의 마음이다. 만일 인간이 이 같은 인의예지를 실천한다면 사회는 안정되고 세상은 태평할 것이라고 맹자는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 유명한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의 예를 들었다. 만일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가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그 아이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질 것이며 아이를 구하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 측은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어질다는 실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맹자의 성선설에 대항하여 손자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라는 성악설을 주장했고 같은 시대 인물인 고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 악하게 키우면 악하고 선하게 키우면 선하게 된다라며 성무선무불설론을 주장했다. 순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한비자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상과 벌을 함께 줘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맹자에게 시작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된 셈이다. 공자의 인간에게 발견한 덕성을 인이라고 주장했던데 반해 맹자는 인의 나는 확장된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사람은 모두 참기 어려운 일이 있으나 이를 참아내는 것이 인이며 사람은 누구나 행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나 이를 행하는 것이 의다라는 것이다. 인과 의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공자의 사상을 세분화하여 더 깊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후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맹자의 이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왕도 정치론이다. 맹자는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이고 덕으로 인을 행하는 자는 왕자이다라면서 무력으로 남을 복종시키면 진심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며 덕으로 남을 굴복시키면
사람은 기뻐하며 진심으로 굴복한다라고 말했다. 즉, 군주란 권력보다도 도덕적 규범을 통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맹자는 또 하늘이 보는 바는 백성이 보는 바를 따르며 하늘이 듣는 바는 백성이 듣는 바를 따른다라고 하여 민의 를 중히 여겼다. 아울러 백성이 제일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왕이 가장 가볍다라는 혁신적인 사상을 주장하며 국가의 모든 정책은 백성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된 정치 이념을 내세웠다. 그는 자유무역, 정전법 실시, 세금 탕감, 난민 구호, 노역 축소를 비롯하여 부의 평등 분배 등을 주장했으며 백성이 살기 좋게 해주고 죽으면 장례를 지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생계수단이 든든해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렇게 민생이 안정되고 난 후 도덕 교육을 행하여 인류를 가르치면 천하의 사람들이 기뻐하여 신복하고 귀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의 이런 정치 이념은 혼란한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고자 했던 당시 군주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맹자는 이에 좌절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그 후 그가 제자들과 학문을 논의한 내용을 엮은 맹자의 7권은 지금까지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 이후 송대의 성리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대단히 숭배하였으며 맹자는 지금까지 공자와 함께 유교의 공동창시자로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